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때 많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은 단어를 많이 알아요. 독해를 못 풀어요. 왜? 이 단어를 어떻게 문장에서 쓰는지 잘 몰라요.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인데 수능 같은 것도 1등급이 나와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휘집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승입니다. 닉네임 고양이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지금 3학년이라고 하십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 이제 뭐 고민되는 건 뭐냐면은 뭐 헝거 게임스도 그렇고 뭐 죽이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예. 그 좋은 책으로 선정되고 상탄 책을 보면은 전쟁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이 나이 또래 때 뭐 초3이니까 네. 이 나이 또래 때 이런 류의 잔인한 책 혹은 우울한 책을 읽는 게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놀이를 하는지 보시면은 해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편을 짜서 게임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그러면 패자가 되면 막 슬퍼하고 막 짜증내고 막 힘들어하고, 승자가 되면 막 좋아하고 막 이러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던 내용들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해리포터도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서 계속 고군분투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엄청나게 좀 잔인한 행동들이 일어나죠. 워리어스 어떻습니까? 그 고양이들끼리 막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헝거 게임스도 똑같죠. 생명을 걸고 어떤 게임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일부고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빠져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을 읽음으로써 아이들이 잔인해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오히려 그런 쪽을 좀 생각하고 좀 순화시키고 아니면은 최소한 그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도그맨 이런 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막 뭔가 의미를 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잔인한데 엽기적이고 이런 것들도 사실 있잖아요. 네. 애들이 그걸 또 좋아하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묘사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 자체는 어떤 각도에 따라서 보냐에 따라서 진짜 뭐 문제가 있는 그 콘텐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보면 그렇거든요. 이거는 하나같이 막장이야. 이거는 내용이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야 이거를 만약에 애한테 읽혔다 하면은 유해 콘텐츠를 노출시킨 거라고 약간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를 아이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계속 접해왔잖아요. 네. 큰 탈이 없었거든요. 약간은 묘사가 너무 적나라하게 된다. 뭐 이게 죽고 이런 건 너무 많아요. 뭐 만화 같은 거에도 죽고 실은 뭐 통과 제리만 해도 통과 제리 아시죠? 그것만 해도 야 이거 왜 이렇게 괴롭혀 얘를 반 초죽음 상태를 만들어 놓네. 네. 이런 건데 그 묘사하는 방식이 웃긴 식으로 되니까 네. 크게 뭐 유해하다고 보기는 좀 뭐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편에서 말씀드린 건데 1984 이런 소설을 보면은 약간은 그 묘사하는 방식이 좀 역겹거든요. 보면은 그 디스터빙하다고 하는데 약간 우리 영화로 치면은 올드보이 같은 거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면은 좀 거시기하다. 그건 좀 유해할 수가 있다 보는데 그게 아니면 괜찮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후이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시고요. 원서 수준은 집중 듣기로 해리포터 같은 걸 들었을 때 한 80% 이해한다고 하십니다. 이제 고민이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여태까지 뭐 저기 영어 영상 초1 때부터 영어 영상이랑 집중 듣기 중심으로 영어를 익히셨다. 그리고 원서 같은 거 많이 읽으셨는데 대체로 이야기 책 중심으로 읽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보면은 주변에 친구들이 고1 3월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본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풀어봤다고 하세요. 네. 그랬더니 시간 안에는 다 맞춰서 풀긴 했는데 한 80점 정도가 나왔다고 하세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멘붕이 왔다. 보기에 있는 단어를 잘 몰라갖고 지문은 대강 이해는 했는데 답을 못 고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비문학 리딩서의 비중을 높여야 될까요? 이런 게 고민이라고 하세요. 이제 앞으로 로드맵을 좀 짜보자면 책을 꾸준히 지금 읽고 난픽션, 픽션, 뭐 리딩서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책 위주로 가다가 이제 책을 읽는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책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이제 리딩서를 좀 많이 넣으면, 모의고사랑 좀 비슷한 걸 좀 넣으면, 그러면은 효과적인 공부가 수행이 되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 이제 말씀하신 게 단어를 많이 모른대요. 근데 80점 이상이 나와요. 이거는 글과 친하고 유추 능력이 꽤 좋은 거예요. 이거는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키우시고, 물론 이제 비문학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있겠죠. 그 반대적인 경우를 많이 봤는데 단어를 많이 알아요. 독해를 못 풀어요. 왜? 이 단어를 어떻게 문장에서 쓰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단어는 아는데 오히려 독해 점수가 떨어지는, 이게 단어를 그 정도 만들려면 굉장히 노력과 시간이 들거든요. 그럼 애들은 이제 배신감이 드는 거죠. 아, 나는 단어를 좀 아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냐. 근데 쟤는 뭐냐. 쟤는 단어 공부 안 했는데 단어도 모른다는데 나랑 점수가 같이 나와. 느낌으로 대충 푸는 것 같아. 이게 나중에 가면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원만께서 보내주셨고요. 지금까지 읽었던 원서가 3,00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읽었고요. 지금 이제 SR 지수로 보면은, AR 지수로 보면은 5점대 후반 이렇게 나와요. 리딩 튜터처럼 이제 독해집을 풀려서 리딩 튜터 4권을 다 풀었는데 거의 다 맞추거나 하나 정도 틀리는 수준, 그 정도 이제 나왔고,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 외대 부고 캠프에 3주 정도 다녀왔는데 다 괜찮았는데 이제 문법이 점수가 C가 나왔다는 거예요. 딴 건 다 A가 나왔는데 동네 입시학원에 한번 가봤는데 오, 리딩은 좋다. 리딩 막 중3 수준 나오고 꽤 좋은데 이게 나머지는 안 좋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독직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직독직해 이제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잘 못하고 아이가 이게 뭐지? 뭐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지금 서울 상위권 대학 정도 가서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많이 이제 리딩 중심으로 했는데 이대로 쭉 가도 되나? 이제 중학생이 될 텐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게 지금 궁금해진 상황입니다. 영어를 아주 잘 배웠다. 맞습니다. 예. 저는 아이가 좀 더 어려요. 훨씬 어린데요. 네.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그렇죠. 이미 성공했다. 예, 이렇게 보고요.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겠냐.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대성공을 하셨다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걱정하시는 게 뭐 입시 영어 이런 걸 걱정하시는 건데 뭐 외대부고 캠프에서 다른 건 다 A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머가 C가 나왔다. 그래머가 어떤 거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은 그래머 시험을 봤을 때 이제 두 개를 나눠서 보잖아요. 실용적인 문법이랑 약간은 학교 내신형적인 문법을 나눠서 보면은 양상이 완전 갈려요. 뭐 실용 문법 같은 거는 100점, K 문법 30점. 맞아요. 뭐 이렇게 되거든요. 요런 구조다 하면은 괜찮아요. 요거 K 문법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자주 강조하는 거, 네. 품사, 분장, 성분, 요 구도, 요 세계관만 이렇게 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되려 어려운 거는 우리가 실용 문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자주 활용이 되는 문법, 요거를 습득하는 거는 더 오래 걸리는데 K 문법에 해당하는 거는 약간 정리만, 요거 품사, 문장, 성분만 잘해주면은 요거는 되려 단기간에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 단계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입시 영어로 많이들 전환하려고 하는 시점,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때 많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은 점수를 안 나오게 만드는 게 거의 다 두 가지 포인트거든요. 네. 문법이랑 어휘예요. 그래서 요것만 하면은 입시 영어를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요거 중심으로 하시게 돼요. 이게 함정이에요. 사실은 입시 영어라는 것도 고등학교 수준 정도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다 그 변별력이 있는 부분이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파악하는 능력, 이게 제일 변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살을 얻는 식으로 해서 요 문법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하는 거지, 당장에 점수가 덜 나오는 게 문법 어휘라고 해서 요거에만 집중을 하시면은 이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더 안 좋게 된다. 그리고 여기 천일문 기본편을 권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요거는 뭐 중학교 2학년 후반부나 중3 때 만약에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고1이나 고2 모의고사 정도도 봤는데 문장의 단어는 다 하는데 문장 의미가 이해가 안 된다. 왜냐? 구조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은 보는 게 의의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이런 케이스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천혜문 기본 같은 걸 보는 거는 이렇게 배웠던 학생들한테는 비추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책 읽는 거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하시면 돼요. 입시 영어가 걱정이 되시면은 품사 문장 성분 정도 체킹해 주시면 돼요. 한 문장이 5줄 넘어가니까 아이도 정확한 해석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아까 천일문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 했을 때 이게 악이다, 해가 된다 그렇게 보진 않은데 나중에 할수록 효과가 높아요. 왜냐면은 이게 언어 발달 단계상 구조적으로 언어를 인지하는 게 사춘기 좀 지나서 사춘기 적어도 도래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효율이 높아요. 사춘기 이후에 이런 거를 습득하는 게 그 투입하는 시간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이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근데 그를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나이가 좀 찰수록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기상은 효과적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면은 직관적으로 그리는 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발달 단계에 돌입하고 나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뭐 다음 달에 수능을 봐서 엄청 막 5줄 이상의 문장들이 많이 속해 있는 그런 시험을 봐서 어디에 뭐 써먹을 거다 하면은 당장 해도 뭐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거 상황을 보고 하는 게 맞다. 원서 읽기를 통해 감으로 하는 공부법은 고등 가서 발목이 잡힌다. 원서만 읽히면 한계점이 온다. 유추해서 읽는 글 읽기 습관은 나중에는 고쳐야 된다. 이렇게 습관이 잡히면 고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원서 읽기가 맞나? 맞는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건데 영어를 좀 제일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은 영어로 다른 과목들을 배우고 있어요. 영어로 문학, 영어로 과학, 영어로 역사.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동네 입시관에서 안 좋다고 하는 버릇들, 즉 유추를 통해서 감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습득하는 방법이야말로 영어를 제일 한국에서 잘한다는 아이들이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불안의 요소는 있겠지만 정말로 영어를 진짜로 잘하고 싶다고 하면 유추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유추하는 게 뭡니까? 논리력이에요. 상당히 뛰어난 논리력을 요하는데 직관성이 또 필요하고요. 자연스럽게 막 생각해서 막 자기도 모르는데 막 선정하는데 다 맞추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좀 불안감을 좀 줄이시고 그게 맞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인데 수능 같은 것도 1등급이 나와요. 수능도 거의 다 맞아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답을 명확하게 다 하나하나 왜 이런지 설명하기가 쉽진 않지만 답은 알겠다. 이 특징이 크거든요. 어떤 능력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차적 지식이 좋은 친구들이 이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말로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언적 지식. 네, 선언적 지식. 사실은 글 읽기는 이 절차적 지식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게 사실은 상위권을 가르는 요소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거. 예. 이게 커요. 국어도 생각해 보세요. 국어 시험을 거의 만점권에 가깝게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1등급 나오는 친구들. 수능. 국어 수능 엄청 어렵잖아요. 그 친구들이 자기가 이 답을 고른 과정을 하나하나 다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전에서 이거 엄청 빨리 읽고 그 순식간에 이거 다 판단한 다음에 답 고르는 거잖아요. 그 누가 잘하냐? 이 절차적 지식 같은 게 잘 훈련이 돼 있는 친구들이 잘하는 거예요. 영어도 같은 맥락이에요. 학군지 내신은 사실은 수능 영어보다 훨씬 더 빨리 읽어야 돼요. 왜냐면 수능 영어는 8쪽이죠. 학군지 내신은 13쪽 이러거든요. 그거를 더 적은 시간 안에 더 빨리 읽어야 돼요. 네. 뭐 미리 시험 범위 그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바꿔놓는다니까요. 지문을. 시험 범위 아닌 것도 돼요. 그냥 이 학군지 내신이라는 게 특히 대치 지역에서 누가 잘하냐? 그거 직관적으로 빨리 읽고 유추를 활용해서 그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애들 그 친구들이 잘해요. 이거는 설명으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이 능력을 길러야 돼요. 왜냐? 설명을 통해서 이 선언적 지식적인 측면을 보완해 주는 거는 사실은 학교에서도 많이 해서 나중에 다 비슷해지니까.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유추해서 하면 잘못 유추하면
좀 틀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확하게 해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감이라는 게 사람들이 같은 용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좀 다른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 감이라는 거는 수능을 제가 뭐 아이들한테 실제 해보면은 중학교 막 1, 2학년인데 수능을 만점을 받거든요. 고1, 고2 모의고사 아니라 수능을 풀렸는데 만점이에요. 수능이. 근데 진짜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감이다. 진짜 근거 없는 감이다. 그냥 찍기다. 이런 감이다 하면은 어떻게 만점이 나와요? 45개를 감으로 풀어요. 애한테 물어보면은 이거 어떻게 풀었어 하면은 잘 설명은 못해요. 그냥 감으로 풀었어요. 대체로 했는데 다 맞거든요. 그럼 이 감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감이냐? 다른 감이에요. 이거는 근거가 있는 감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거. 이게 똑같진 않은데 굳이 비유를 해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자, 신발끈을 묶는 과정을 설명을 해보라고요. 이거 조리 있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신발끈을 잘 묶으면 되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신발끈을 잘 묶는 능력이에요.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신발끈을 묶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묶었냐 하면은 설명 잘 못하겠으니까 그냥 감으로 묶었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은 이게 능력이라고요. 형언하기가 힘든 능력. 근데 형언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실체가 없냐? 그게 아니라고요. 이 감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 쓰지만 의도하고 있는 뜻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다. 다음 사연은 새우깡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영어 도서관 위주로 다니다가 입시 학원을 다녔어요. 아이는 어느 정도 소화하는데 지금 뭐 꼭 입시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겠다 해서 이제 그만두게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니 그 입시 학원 빡세게 공부시킨 데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다가 후회한다, 나중에 그 입시 영어는 잘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옆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우리 새우깡님께서는 꼭 거기에 동의하진 않는데, 생각에서는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책만 읽고 필요하다면 좀 온라인으로 문법을 좀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는 생각인가 좀 흔들리시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태평한가? 이제 외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외고 정도 가려면은 지금부터 좀 격하게 조금 더 학습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특정 학교를 한다고 해서 영어 학습 방법이 달라지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거는 다 같은 방식으로 배우는 게 맞다. 항상 이제 중심에 있는 건 책 읽기다. 네. 그리고 많은 노출이 필요하다. 노출이라는 건 많이 들어봐야 돼요. 또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발화 같은 거 많이 들어보고 글 많이 읽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가능하면 조금 표현해보고 하면은 그럼 성장이 있다. 어느 학교에 갈지는 사실은 학습 방법 자체를 뭐 흔들 정도로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요. 글을 써서 다른 사람한테 의미가 전달이 명확하게 될 정도로 훈련이 되면은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학교 가나 다 똑같아요. 네네. 이건 뭐 한국에서 공부해도 똑같고 만약에 유학을 가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독서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외고를 목표하시면은 중학교 내신은 다 A가 나와야 돼요. 그때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발목 잡는 거는 그 문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 해서 품사 문장 성분 정도로 이게 기초를 좀 쌓아주시고 중학교 때 수업 잘 듣고 그 알려주는 거 잘 소화하면은 내신도 다 A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시 영어로 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아웃풋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그 말이 맞나요?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쇼트트랙 같은 거 하잖아요. 겨울에 많이 보는 스포츠 있잖아요. 쇼트트랙. 입시 영어는 사실은 어떤 거 가르치는 거냐면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가까워졌을 때 발레밀기 하는 거 있죠. 누가 먼저 갔는지 이제 평가하니까 그거 연습하는 느낌이랑 비슷하거든요. 요거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기록 단축이 확 돼요. 이거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핵심되는 요령 같은 거를 몇 개 익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눈에 띄는 성장이 별로 없어요. 요령 중심으로 하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책 읽기 중심으로 하는 거는 기본 내력, 내공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쇼트트랙이 굳이 비유하자면은 근력, 지구력 이걸 기르는 거거든요. 우리 입시 영어라고 하는 거에서 말하는 그 기술적인 거는 사실은 몇 달이면 돼요. 그런데 이 기본 체력이라 할 수 있는 거 있죠. 근력, 지구력에 해당하는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사실은 몇 달 갖고 절대 안 돼요. 적어도 몇 년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문제점 또 무엇이냐면은 애들이 요령 중심으로 사고하게 만들잖아요. 꼼수를 자꾸 찾아다니게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능으로 치면 빈칸 추론 문제면 빈칸 자리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정답의 근거가 제일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찾아다니게 하거든요. 요령을 이제 알려주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래서 예. 저희 논픽션 3점대 논픽션 어떤 게 읽으면 좋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픽션을 가정한 논픽션 내용이 많이 들어간 책.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논픽션적인 요소가 들어간 책이 앤드류 러스트라는 책인데요. 과학적인 사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문학적인 것이 이야기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AR 지수 따지면 한 3.7점 정도 나오는 거니까 요거 추천드리고요. 저희 학원에서도 진행한 책이기 때문에 괜찮다, 재미있다, 읽을만하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논픽션 National Geographic Kids라는 책이 있죠. 율리시스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짧게 영어도서관을 다니려고 레벨 테스트를 봤어요. 지금까지는 뭐 네이트 그레이트 그리고 매직 트리하우스, 멀린 시리즈까지 이제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좀 읽었는데 SR 지수 한 3점대 나오지 않을까? 왜 여태까지 읽었던 게 3점대가 되니까. 근데 시험은 5점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다른 부분, 즉 문법이나 단어 외우기 같은 학습적인 부분을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원장 선생님, 인터뷰하는 원장 선생님은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가서 고생하니까 지금 학습적인 부분, 이제 문법이라든가 단어 외우기를 들어가야 된다. 근데 어머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저희 아이다 하면은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책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책 읽기 네. 너무 잘 되고 있다. 네, 이게 저는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 AR 3점대 책을 중심으로 읽었는데 뭐 시험 보면은 SR 지수 뭐 5점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 네. 스트레스도 적고 네. 재밌고 지금 너무 좋은 건 뭐냐면은 아이가 책 읽는 거를 공부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책으로 줬습니다. 네. 이걸 계속 장점을 잘 살리는 식으로 하시면 된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인 리딩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이 단어라든가 문법은 좀 나중에 뭐 초등학교 고학년, 6학년이라든가 아니면 중학교 들어갔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이게 아이가 지금 성향이 언제까지 똑같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상당수의 경우에는 사춘기 정도 돌입하면은 아이가 내 아이가 맞냐 이런 느낌이 난다고 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그쵸. 그때가 도래하면은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도 충분하다. 오늘도 지지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사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